자, 그럼 이러한 줄기세포 시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탈모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개선이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사례가 준비됐을까요? 예. 처음에 보시는 사진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치료 전에 이제 사진 환자인데 같은 환자분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좀 40대 남자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2달 만에 이제 두 번째 치료를 하는 사진에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2달이 되면은 줄기세포를 맞고 2달이 되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표출되는 그런 눈에 띄는 그 모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 솜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 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그 두피 그 정수리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허단 게 좀 사라진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치료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치료하면 많이 완벽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대본 다시 넘어가서 처음에 어땠는지 이 환자분의 사진을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아니 정말 이렇게 휙 비어있던 머리숱이 채워진 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네, 딱 보기에도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사례는 아까 먼저 환자보다 이제 M자형이 더 많이 뚜렷하고 그 탈모를 갖다 거친 시기가 한 20년 정도 탈모 시작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번 정도 우리가 그 시술을 했는데 5살째와 1년 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제 처음 사진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M자형이 많이 위에서도 이제 많이 보였는데 지금 이 사진 1년 후의 사진에서 보면 M자형이 그렇게 그 전같이 뚜렷하진 않고 정수리 부분도 많이 채워져 갖고 탈모가 어느 정도 탈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경과 관찰하기 위해서 탈모 환자의 사진을 찍을 때 2달 안에 찍는 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한 5개월째나 1년째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머리는 아무래도 좀 가늘고 나와도 가늘고 나중에 나오는 게 더 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이 2달이 지나야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는데 한 달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1cm에서 1.5cm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뭐 5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시기별로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고 뭐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찍어도 이제 모발이 좀 성장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뭐 남성 환자분들 당연히 흔하지만 여성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여성형 탈모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다음에 준비한 사진이 여성분인데 여성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은 2번 치료한 분입니다. 4개월째 그리고 1년째 한번 본 사진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가르마를 탄 부위에 많이 이제 그 두피가 많이 보여서 뭐 소위 말해서 휑하다 그래갖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일 불편한 여성 같은 경우 제일 불편한 점은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다 저쪽으로 탔다 헤어스타일 갖다가 이제 잘 잡기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볼 때는 이제 뭐 가르마를 갖다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타고 원하는 대로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맞춰도 특별히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미경 같이 이제 확대경으로 본 사진을 보면 그 4달째랑 1년 후를 비교하면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던 모공에 좀 차이는 그런 모발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탈모를 치료한 부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환자분들의 종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모발 이식 자체가 좀 어려운 분도 계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처음에 그 사례로 맨 마지막에 본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머리, 정수리 그리고 심지어 뒷머리까지 없어서 모발 이식은 이제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일한 치료법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모발을 갖다가 이제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모발 이식을 못하니까 우리 줄기세포를 갖다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줬습니다. 3달째 그리고 6개월 후의 모습인데 3달째는 진짜 솜털같이 조용히 났고 6개월 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솜털이 자라서 까만
좀 진짜 모발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모발 이식이나 다른 치료가 네. 어려운 경우에도 이제 효과를 보는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좀 추가적으로 생겨가지고요. 예. 그 지금 보니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네. 그 다른 원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치료들도 함께 병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남성 같은 경우 이제 그 아까 그 남성 호르몬을 네. 억제하는 그런 약을 복용할 때는 줄기세포 자체만 하면서 하는 거 그걸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은 복용을 하면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합니다. 아,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서 예, 이제 예.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멈추면 이제 또 진행되는데 우리가 줄기세포를 안 만든다 그래도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약, 특히 남성 같은 경우 이제 프로페시아 같은 걸 드시는 네.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건 계속 드시라고 권합니다. 음.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간혹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걱정이 돼 갖고 네. 끊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걸 아. 끊으면 한 2달이 지나면 새로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젊은 남성 같은 경우 이제 네. 요새 젊은 사람도 많이 그런 약을 드시는데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면은 이제 정자 속에 이제 그것이 포함이 되면 이제 오. 우리가 임신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네. 분도 맞아요. 있어서 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뭐 정액 속에 이제 뭐 노출된다랄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되게 우리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을 복용하면 이제 임신 때 복용을 권하지 않는데 네. 남성 같은 경우 정확하게 그 약의 농도 자체는 이제 혹시 문제를 일으킬 양의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복용을 중단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데 본인이 정 무섭고 그러면 네. 중단해야 되겠죠.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복용을 끊고 한 2달이 지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탈모가 또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이제 저기 되고 또 우리가 임신을 계획한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임신한다 그래서 100% 임신되는 건 아, 아니니까 네. 2달이 넘어가는 경우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점이 이제 그 불편한데 되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약 같은 걸 복용할 때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약 자체의 부작용 우리 그 발기부전이나 눈 성기능 장애 이런 것의 부작용은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그 1~2% 중에도 심리적인 것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나 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네. 이 탈모 관련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남성 탈모가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때 네. 다른 병행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자, 여성형 탈모 같은 것은 그 휴지기 탈모라고 하셨죠? 예. 자,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휴지기 탈모는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또 다른 치료도 함께 받는 거죠? 이게 이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여성의 탈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랄까 네. 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두피 영양을 공급하는 거, 두피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제 복용하거나 두피 효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샴푸 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르는 약 있죠. 미녹시라고 두피 혈관 확장제를 갖다 쓰는 건데 이것은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탈모를 갖다 해결하는데 아주 뚜렷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우리 그 탈모를 갖다 예방하거나 이제 그런데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줄기세포가 더 확실한 방법이고 단지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유전적인 네. 질환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약은 계속 복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줄기세포를 활용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많은 자료와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죠.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줄기세포 탈모 시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줄기세포 탈모 치료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내원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3번 정도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고 네.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나면은 남는 그 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도 혈장. 이제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네. 이 영양 성분을 갖다가 이제 중간에 2주째 한번 줄기세포 맞고 2주째 한 번, 또 그대로 줄기세포 맞고 2주째 한 번,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그 두피에 영양도 공급해서 이제 그 탈모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스케줄로 치료하고 네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탈모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뭐 100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그 소위 말 노년층이라고 네. 부르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노년층의 경우도 음. 탈모에 관심도 많고 예. 네.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전보다 이제 우리가 머리가 많이 샌다 그러죠. 흰머리. 흰머리가 많이 네. 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인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사실 불편하고 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검은 콩을 먹으면 이제 뭐 흰머리가 까매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 네. 이런 네. 분을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 물론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나서 이제 탈모 증상도 완화가 되지만 기존에 하얗게 났던 그 머리가 그쪽 뿌리 쪽에서는 좀 거목해 나온다는 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줄기세포 역할이 단순하게 이제 그 탈모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검은 머리를 갖다 새로 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흰머리가 났던 자리를 갖다가 이제 검은 머리 바꿔주는 소위 말해서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제 흰머리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그 멜라닌 색소에 대한 그 재생이랄까 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군요. 뭐 줄기세포라는 분야 자체가 네. 뭐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온 거지 오래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점점 발전하면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한 효과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탈모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자 내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이러한 탈모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생활 습관이 혹시 중요하잖아요.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가지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일반 일상생활에서 탈모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샴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네. 우리가 샴푸질을 할 때 뭐 그 두피에 있는 각질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손톱끝으로 이제 머리를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벅벅 이런 긁는 경우 벅벅 있잖아요. 긁는 이제 어. 좀 더 시원한 맛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상처를 줘갖고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샴푸를 할 때는 지문 있는 손바닥 예.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어. 머리를 감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금방 각질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좀 불린 다음에 이제 샴푸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이제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봤을 때 제일 두피에 피가 많이 가는 시간이 자는 시간입니다. 아, 네. 잘 때는 이제 뇌도 활동을 안 하고 어. 심장도 이제 적당히 뛰고 단지 숨만 쉬기 때문에 피가 남아 돌아서 이제 머리 두피까지 이제 많이 자는데 네. 이런 습관을 갖다가 이제 저녁에 자는 습관을 잘 기르면 훨씬 두피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염색 같은 거나 이런 머리 자극 주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만하는 게 좋고 뭐 네. 금연 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도 적당히 하셔야지 이제 뭐 많이 우리 전신적인 그 결핍이 될 정도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네. 이제 머리를 너무 박박 감는다든지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해야 하고 특히나 잠이 중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